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자지구 전면전을 예고했던 이스라엘군의 시계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에게 내렸던 24시간 내 대피 명령, 그 시한이 지났는데요. 사실상 오늘 밤까지로 대피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규모 전투는 시작됐고 하마스 사령관 등 일부 지휘관 제거에도 성공하면서 가자 진격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상현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로켓이 연달아 솟아오르는 건물 주위로 폭탄이 떨어져 폭발합니다.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가자 시티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량들은 지붕 위에 가재 도구를 싣고 달리고 사람들은 짐칸도 다 차서 차 위에까지 타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주민 110만 명에게 가자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상당수 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We'll have to assess the situation on the ground, see how many civilians are left in the area.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주민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남쪽을 향한 도로 두 곳을 오늘 밤 10시까지 개방한다며 사실상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소규모지만 처음으로 가자 지구 안에 진입해 전투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음악 축제장에서의 집단 학살 등을 주도한 하마스의 공중 침투 부대 사령관 등 지휘부 수십 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질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하마스의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전을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밝힌 가자 지구 내 억류 인질의 수는 외국인을 포함해 120명 이상. 지상전에 앞서 인질들의 안전이 우려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인질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 assured them my personal commitment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return every missing American to their families. 가자 지구 밖에서도 충돌은 벌어져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에서 어제 하루만 16명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등 주변 중동 국가들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이어졌고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는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며 참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대피령을 내렸죠. 그런데 피난길에 나선 주민들이 잇따라 폭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70명의 피난민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가자 지구의 병원들은 벌써 밀려드는 환자들로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건물. 남성들이 건물 안에서 피범벅이 된 얼굴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한 소녀를 구출해냅니다. 폭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거리.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멈춰 있습니다. 이어지는 폭격에 구급차는 흔들리고 혼비백산이 된 사람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대피령을 내렸지만 가자 주민들의 피난길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자시티에서 남쪽으로 가던 피난 차량 3대가 폭격을 당해 불타는 일도 벌어졌다고 팔레스타인 언론과 미국 MBC 등이 보도했습니다. 7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스라엘군은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습과 완전 봉쇄에 가자 지구 내의 병원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자체 발전기를 돌려 비상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연료 부족으로 수일 내 전력마저 끊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가장 큰 알시파 병원에선 폭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물론 의료기기에 의존하고 있는 신생아 100여 명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الآن نعمل في الأقسام الحساسة، أقسام غسيل الكلى، الحضانات، محطات توليد الأكسجين، العناية المركزة، أقسام العمليات وما دون ذلك أخرجناهم من الطاقة. 유럽연합과 UN 등은 24시간 안에 100만 명 넘게 대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했고 이스라엘 측은 대피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자 지구에 있는 외국인들의 철수를 위해 이집트의 국경을 개방하라고 요청했고 가자 지구 남쪽에 안전지대를 만드는 방안도 이스라엘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선
취재하던 영국 로이터 통신 기자가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취재진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이처럼 전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걱정인데요. 이스라엘을 오가는 민간 항공사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정부는 군 수송기를 급파해 163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오늘 새벽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한 사람들은 미사일 경보음과 요격 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두바이에서 임시 항공편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다리던 가족 품에 안기며 집에 도착했다는 걸 실감합니다. 6년 동안 이스라엘에 살았지만 이번처럼 심각한 전쟁은 처음 본다며 현지 상황을 전합니다. 폭탄 터지는 것도 부엘셰바에서 직접 이렇게 본 사람이긴 한데 이게 교민들이 철수한다는 건 좀 심각한 얘기고 우리 같이 나오신 분들에게 우린 여행객이 아니고 전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수시로 날아오는 로켓포와 미사일로 경보음이 계속 울렸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날라오면 경보음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경보음도 좀 듣고 이제 이렇게 요격하는 소리도 가끔 쿵쿵 정도 들리고 집마다 방공호가 있어서요. 집에 있는 쉘터에 같이 있고 했어요. 우리 군 수송기도 급파됐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 163명과 일본인, 싱가포르인 등 모두 220명이 탑승한 수송기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떠났고 오늘 밤 늦게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8시간 비행하는 게 조금 두렵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민간 항공사들의 텔아비브 공항 취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 수송기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가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교민은 450여 명으로 출국을 희망할 경우 육로나 외국 항공편 등으로 출국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무기를 제공했다고 백악관이 위성사진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하기 전부터 이미 무기 지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역시 그 대가로 북한이 원하는 첨단 군사 장비를 지원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증거를 잡았다면서 사진 석 장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무기가 담긴 컨테이너가 북한을 출발해 러시아의 탄약고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위성으로 포착해 폭로한 겁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에는 북한 나진항에서 선적한 컨테이너 300개가 선박에 실려 러시아 동부 두나이항에 도착했고 이후 열차를 타고 대륙을 관통해 러시아 서남부 티오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백악관 설명대로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출발하기 전부터 북한의 무기 지원은 시작됐고 정상회담 전날에는 이미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 항구에 도착해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게 9월 7일, 김 위원장의 출발이 9월 10일, 북한 무기의 러시아 도착이 9월 12일, 북러 정상회담은 그 다음 날 열렸습니다. 결국 두 정상이 만나 무기 거래 협상을 단판 지을 거라는 예측은 빗나간 꼴이 됐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이 무기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의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를 원한다면서 러시아가 선박을 통해 이미 일부 물자를 보냈을 수 있다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And we have already observed that Russian ships offloading containers in the DPRK, which may constitute the initial deliveries of material from Russia. 특히 최근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다며 북한 무기가 이미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선 화물차가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승용차를 쳐 3명이 다쳤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시의 한 카페 앞, 우박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길 위로 쏟아집니다. 충북 음성에선 하얀 알갱이가 쉴 새 없이 내리며 바닥을 뒤덮고 경기 평택에서도 주차된 차량들 위로 우박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오늘 오후 충청과 경기 남부 곳곳에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렇게 내렸고요. 커피콩보다 좀 큰 사이즈 같은데? 처음 봤어요. 천안에는 이렇게 우박이 내린 적이 없어가지고. 기상청은 중부지방, 경북 서부 내륙 중심으로 오늘 밤까지 돌풍과 함께 우박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물차와 벤츠가 사고가 난 채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역삼동 오르막길을 오르던 2.5톤짜리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뒤따라오던 벤츠와 식당 외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벤츠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동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택시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고 담장도 무너져 내려 파편이 나뉜 겁니다. 충남 서천군의 한 LPG 충전소에서 택시가 3m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 오늘 오전 7시 반쯤 부부싸움을 하던 60대 남성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남성은 직접 112에 신고하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가정폭력 이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이 편한 세상과 아크로로 유명한 대한민국 1호 건설회사 DLENC가 작년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 8개월 동안 이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만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어떤 중대재해였습니까? 3건의 사고가 있었고 4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2022년 DLENC에서만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대책 강화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4일 경기도 의정부, 한 달 뒤 서울 서초구, 다시 일주일 뒤 부산 연제구. 29살 청년 강보경 씨는 DLENC의 8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일용직 근무 첫날 창틀과 함께 6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추락 방호망도 하나도 없었고요. 안전벨트도 지급 안 했고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걸 고리조차 없었고요. 7건의 중대재해 사고, 8명의 사망자.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생겼지만 아직 처벌받은 적은 없습니다. DLENC의 중대재해 사고 7건 가운데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건 1건. 2건은 참고인 조사만 끝났고 나머지 4건은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8명이 죽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길거리에 지갑만 주어도 행령죄 아닙니까? 살인죄는 훨씬 무겁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수사가 미뤄지면서 다른 법들도 멈춰서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결론 난 건 1건도 없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대림 ENC의 경우에 작년에 발생한 중대재해도 조사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중처법을 완화시키고 싶어 해도 법이 있는 동안은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를 바라는 유족에게 회사는 아직 수사 중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올해 국감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하나하나 원인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다음 날
DLENC는 신입사원 대규모 공채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정감사의 호된 질타는 인터넷 뉴스 검색창에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지 사흘 만에 국민의힘이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인적 쇄신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건데 김기현 당대표는 제외라서 당장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내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사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올지 당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도부가 총출동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국민의힘. 사흘 만인 오늘 오전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이 SNS에 사퇴 의사를 연달아 올리더니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퇴 대상엔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과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포함됐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김기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윤재혁 원내대표를 제외한 지도부들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직자들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사의를 수용하면서 개혁 정당이 되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명직 총사퇴 카드는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총선 실무를 책임지는 핵심 당직을 교체해 쇄신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장 당내에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용산의 뜻이라며 복종한 당 지도부는 선거 책임의 중심이고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대표 책임론이 분출되는 걸 막으려는 입막음용 대책이 아니냐며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도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 후보를 사면 복권해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결정을 받들어 공천한 김기현 대표 여당 지도부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수도권을 겨냥한 인사들을 대폭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 사퇴론이 공개적으로 불거질 경우 쇄신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부대 이동이 잦은 군 간부들이 관사 배정을 받지 못하면 전세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그런데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되면서 할 수 없이 군인들의 관사 보증금을 깨서 이자 지원에 나설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운영 중인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관사를 배정받지 못한 군인들의 은행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부대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한 복지 혜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계속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이제 그거라도 혜택을 받아서 가족들과 빨리 이제 안정을 꾸리면서 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금리가 올라 자체 기금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신규 지원 조건을 5인 가족 이상 등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지원 규모가 줄었습니다. 국방부가 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장 내년에도 국방부는 7,700여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52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족한 재원은 관사 입주 보증금에서 가져다 쓰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인들은 관사에 입주할 때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를 내는데 이렇게 모인 보증금 규모가 약 3,400억 원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한 해에 5,600억 원씩 전세이자 지원 비용으로 쓰일 경우 수년 안에 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 나중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 통장에 손을 대는 격인데 당장 급한 비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정적인 재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회계의 항목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국회의 예산심의 단계에서 사업 재원을 지원받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한반도에 살던 인류가 절벽에 그린 그림이죠. 이 반구대 암각화는 국보이자 세계적 유산인데요.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80일 가까이 물에 잠기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에서 꺼내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도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태화관과 만나는 대곡천의 물길이 굽이치는 곳,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새겨있는 그림,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그러나 그림의 절반 정도가 물에 잠겨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왼쪽에는 여러 종류의 고래와 거북 등 바다 생물의 형상이 있습니다. 중앙부터 오른쪽에는 호랑이와 사슴 등 육상 동물들도 보입니다. 약 7,000년 전부터 한반도 남동부에 정착한 인류가 하나하나 바위에 새긴 겁니다. 물에 잠긴 부분에는 많은 고래와 육상 동물, 사냥하는 사람과 얼굴 형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뒤 반구대의 모습입니다. 암각화 주변은 흙탕물이 점령했고 물 위는 쓰레기가 뒤덮었습니다. 거친 물살과 쓰레기 더미에 훼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게 부딪히면은 끝부분이 자꾸 깨질 것 아니에요. 떨어져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게 그림들이 자꾸 손상되는 것이죠. 지난해 암각화가 물에 잠긴 날은 23일, 올해는 80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하루에 15cm씩 낮아지면 이달 하순에나 물 밖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침수 원인은 폭우입니다. 8월 이후 이곳에는 장마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5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반구대 주변 수위도 급격히 상승합니다. 원인은 하류의 댐입니다. 1965년에 건설된 사연댐은 울산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댐이 생기면서 대곡천의 수위가 높아졌고 암각화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반구대와 천전리 암각화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국내 절차 4단계와 국제 절차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등재가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1년 환경부와 문화재청, 울산시 등은 사연댐의 수문을 새로 만들고 만수위를 60m에서 47m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반구대가 잠기는 53m보다 6m 낮은 수위입니다.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제 그 콩수량을 조절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물 확보 갈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댐 수위를 낮추면서 부족해진 물을 대구의 운문댐에서 가져오고 다시 대구는 안동댐에서 물을 가져오려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들 간 최종 합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고 예산 647억 원을 확보해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연댐 공사는 시작도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지금은 TV나 휴대전화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영화를 볼 수 있지만 2000년대 이전만 해도 영화를 보려면 비디오 대여점에 가야 했는데요. 쿠엔틴 타란티노, 마틴 스콜세이지 등 영화의 거장들도 단골로 찾던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만들었던 한국인 사장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는데요. 주말에 만나는 문화앤톡 임소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Do you know Kim's Video? Kim's Video? What's Kim's Video? Kim's Video. 1986년 뉴욕 이스트빌리지에 문을 연 킴스 비디오. 한때는 쿠엔틴 타란티노, 마틴 스콜세이지 같은 거장들이 이 대여점에서 새로운 영화의 꿈을 키웠습니다. Because nobody rents videos anymore. 하지만 킴스 비디오는 2008년을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영화인들에겐 전설이 된 이곳을 탄생시킨 건 한국인 김용만 씨. 미국 이민 뒤 세탁소 한쪽 구석에서 시작한 비디오 대여 사업은 점포를 11개까지 늘릴 만큼 호황을 누렸습니다.
비결은 불법 복제까지 감수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걸어모은 희귀 작품들. It was just the place to get weird movies. 작품을 관객을 만나야 이게 당연한 건데 배급자들이 상업적인 이유로 배급을 안 해요. 1893년 에디슨의 영화까지 FBI 수사에 소송 등 온갖 수단을 겪으며 지켜낸 컬렉션이 5만 5천여 개에 달했습니다. 5층 매장을 전부 봉쇄하고 저희 직원들 중에 매니저급들을 10명을 체포해 갔어요. 하지만 전 세계 많은 비디오 가게들이 그랬듯 킴스 역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OTT 회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돈을 그냥 부어도 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장사만 할 줄 알았지 이 파이낸스 쪽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침대에 누워 유튜브에서 몇 배속으로 요약된 영화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요즘. 이런 세상에서 낡은 비디오 테이프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지. 각종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킴스 비디오의 이야기는 조용히 관객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1970년대에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했던 한강 하구 철책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20년을 전후해 모두 철거됐는데요. 자칫 애물단지가 될 뻔했던 군 시설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김천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0여 년간 남북 대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한강 하구 철책. 병사들이 경계 근무를 나가던 통로는 이제 철책 대신 습지 탐방로를 이어주고 또 다른 막사터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얼핏 카페 같아 보이지만 보존된 참호와 전차, 재현된 내무반 등이 눈길을 끕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긴장감이 가득했을 곳이지만 지금은 탐방객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군 막사가 철수되면서 이 시설물이 흉물스럽게 놓여져 있으니까 오가시던 분들도 보기에 되게 안 좋았었는데 쉬시면서 둘러보실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예술가들의 소중한 작업 공간이 된 곳도 있습니다. 작가들은 바로 옆 한강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한강의 뚝길을 따라 걸으면서 이곳의 역사와 장소의 이야기를 좀 수집하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적의 전차 공격을 막기 위해 용의 이빨 모양으로 만들어져 이른바 용치라 불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변신도 눈길을 끕니다. 흉물스러운 모습을 지적당해왔지만 오히려 새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에선 색다른 볼거리를 더하는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뷰캐넌 투수의 동물적인 감각이 빛난 수비입니다. 행운일까요? 실력일까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밤이 된 지금도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충청도 등지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앞으로 대부분 지역에 5에서 많게는 30mm가량 더 오겠고 중부와 경북 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휴일인 내일은 다시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비출 텐데요. 대신 차츰 찬바람이 불면서 날은 갈수록 쌀쌀해질 모양새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2도, 낮 기온 21도로 일교차가 오늘보다 더 크게 벌어지겠고요. 월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9도 선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내륙지방에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는 낮 동안 사라지겠고 서해안과 영동, 제주와 경북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2도, 대전 11도, 부산 15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21도, 대구 22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영동 지방에 주 중후반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